안녕하세요, 윤콩입니다. 오늘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배달업체에서 연락이 왔다고 카톡이 왔어요. 직원한테 오늘 배달 안 된다고.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, 지금 배달업 중에 굉장히 잘 돼가지고 배달 매출을 많이 찍는 분도 계시지만 배달업의 약점 중에 하나죠. 이렇게 기후가 안 좋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배달을 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날 장사는 일단 문 닫고 접어야 되거나 아니면 직접 사장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. 아직까지는 배달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약간 약해요. 배달 전문 매장들은 아마 오토바이를 다 타고 다니실 거예요, 사장님들이.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, 그냥 배달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배달 대행에다 모두 올인한다, 그런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은 식당의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팟캐스트에도 예전에 했었는데 사실은 팟캐스트에 올린 얘기들은 4년 전, 5년 전 얘기고요.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생각이 좀 바뀌고,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또 오다 보니까 다른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. 자, 식당의 선순환이 뭘까요? 선순환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? 일단은 탄력을 받는 겁니다. 식당의 선순환이란 건, 예를 들어서 식당을 딱 시작했어요. 뭔가 이제 메뉴를 딱 들이밀었는데 너무 상권에 잘 맞아떨어지게, 제가 상권 조사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상권에 맞아떨어지고 컨셉에 맞아떨어지고 시대에 맞아떨어져가지고 손님이 잠깐이지만 팍 늘었어요. 그랬더니 재료가 그날 다 소진됐어요. 나중에 온 손님들은 재료가 떨어졌다니까 너무 아쉬워하고, 오늘 준비한 걸 오늘 먹고 갔기 때문에 손님들은 신선한 재료를 먹고 간 게 되죠. 그 다음날 장사 준비를 했더니 또 손님이 못 먹고 간 손님들이 또 와서 그걸 먹으러 왔더니 내일 준비한 걸 내일 또 다 나가겠죠. 이렇게 매출이 점점점 늘어가는 매장들은 선순환에 들어가도 되게 쉬워요, 그게. 그래서 선순환에 들어가는 식당들은 장사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. 그럼 선순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? 일단 상품력이 굉장히 좋아야겠죠. 상품력도 좋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어떤 탄력을 받는 운도 좋아야 되고, 그런 것들이 선순환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. 제일 문제는 뭘까요? 악순환입니다. 코로나 상황이 딱 왔어요. 그것도 장기가. 재료 준비를 딱 했어요. 오늘 손님이 없었어요. 재료를 다 버릴 수 없잖아요. 오늘 꼭 못 쓰는 재료는 버리지만, 보통 대부분 식당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오늘 준비한 것 같지만 전날 준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왜냐면 전날 재고를 소진하고 그날 점심에 준비하거나 아침에 준비한 걸 저녁에 파는 구조가 보통 많거든요. 그런 식당들이 거의 90% 이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못 팔면 내일 팔게 돼 있어요, 대부분 다. 그런데 그 내일 판 재료들이 좋을까요?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야채는요, 오늘 딱 썰잖아요. 칼질을 한번 딱 하는 순간부터 그 야채는 죽은 야채예요. 고기도 냉장고에서 딱 꺼내서 상온에 딱 노출되고 한번 칼질하는 순간 그 온도 변화에 의해서 고기는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잘 안 팔려서 내일 팔 경우에는 그걸 먹은 손님이 맛있게 느낄까요? 대부분 그렇게 느끼진 않을 겁니다. 딱 오랜만에 온 손님이 그 전에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은 좀 맛이 없네, 좀 떨어진다 상태가, 그리고 갑니다. 그래서 그 손님들한테 다 소진해서 팔았어요. 그 손님들 만족도가 떨어졌겠죠.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장사가 또 안 돼요. 그러면 2, 3일 또 묵은 재료를 또 팔 때도 있습니다. 이게 점점점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. 그러면 안 좋은 재료를 팔고 손님은 맛없게 느끼니까 그 가게 또 안 가게 되고, 손님이 줄어드니까 또 재료 준비를 조금 하고, 조그만 경우에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. 그러면 또 부랴부랴 재료를 준비하면서 음식이 제공되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만족도가 또 떨어지겠죠. 또 완성도가 떨어지는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또 떨어지겠죠.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. 고수들은 이런 시기에 관리를 잘하는 게 진짜 고수예요. 여러분들 식당의 고수가 매출이 확 많아질 때 잘하는 게 고수가 아닙니다. 1년, 2년, 10년, 15년 꾸준하게 좋은 재료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사람, 손님이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음식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, 손님이 없어도 함부로 직원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수죠.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출의 예측을 잘 하셔야 되고, 이런 상황에 대비가 철저하셔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이런 상황이 왔다면 누구나 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는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상품을 유지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?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재료 준비한 게 안 좋으면 버려야 되고, 자, 오늘 아침에 준비한 재료가 오늘 저녁까지 팔지 않으면 직원들이 다 먹거나 제가 집으로 가져가서 먹거나 재료를 다 없애는 게 제 기준입니다. 밥을 하는 물은 반드시 삼다수물을 사용하고, 그게 제가 내세우는 캐치카피고 제가 내세우는 어떤 재료와 타협하지 않는 외식업에 대한 제 매장에 대한 철학이죠. 그 철학을 가지고선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. 그게 사실은 빛을 발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잘 안 알아주거든요. 그냥 뭐 이렇게 걸어놓긴 하지만, 걸어놓고 유지하긴 하지만 알아주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왜냐하면 그 알아준다는 건 뭐냐면 매출이 알아주는 거예요. 매출이 꾸준하게 계속 찢어주는 거거든요. 그렇게 지켜갔더니 장점이, 어떤 장점이 생겼냐면 매출 기복이 좀 줄어들어요. 이렇게 어려울 때도 엄청나게 뭐 매출이 뭐 반토막 나가지고
영업을 못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이 오는 거죠. 몇 개 매장 가지고 있지만 다 매장이 또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래도 매출이 줄어드는 거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률 문제예요. 확률이 줄어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맨 처음 가졌던 마음 자세, 내가 가진 내 매장에 대한 철학을 오랫동안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. 재료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써야 되나? 재료가 타협하는 거죠. 냄새 한번 맡아보고 괜찮네,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 라고 타협하는 순간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재료와 타협하지 않는 매장, 중요한 철학입니다. 그건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발버둥 뭐 그런 거죠. 일단 타협하는 순간 발을 딱 들이시는 거예요.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학을 지키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? 국의 먹장먹살은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절대 이래야 된다 이런 방송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실패 확률을 줄어들게 만드는 방송, 고품격 먹방 채널 민쿡의 먹장먹살입니다. 감사합니다.